네, 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정치권의 동향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 정치구말리가 있습니다. 정치구말리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뭐 당적은 바른미래당이면 사실 당은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고 비례대표시지만 바른미래당과는 별로 관계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지멋대로 뭐 억지로 통합하고 네.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명세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네. 우리 정당법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서 네. 이를 합당하는 경우도 그냥 우리가 이탈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끌고 가서 네.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당 보조금만 그냥 바른미래당에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부자잖아.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안 나가고 네가 나가라 싸우는 게 지금 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가 나가라라고 서로 하는 그 세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 정리를 해드리면 바른저당 출신의 의원들이 있고, 계시고 네. 그리고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호남 네, 그렇죠. 이렇게 3파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런데 안철수 계란은 말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네. 뭐 비례 한두 명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많이를 이미 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당직자 중에서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참 저는 제가 볼 때 특히 작은 정당이 네.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완전 허울뿐인 당원 민주주의입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네, 허울뿐이다.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거 네, 완전히 그 빚조건 개살구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작은 회사는 작전 세력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치가 원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뭐 당협위원장들 그런데 사실상 당협위원장들 다 총선에 출마하면요. 그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창원 나왔잖아요. 3.5%. 예. 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당협위원장 그냥 사람 머릿수가 많지.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홍은 몇 명 안 되는 하지만 그 당을 주축하고 있는 그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뭐 그렇지는 않죠. 거의 정확하지는 아무래도 의원이 강하니까 예. 각자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 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합당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네. 내가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한테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계속 의견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난 그래서 그리고 그건 도대체 의원들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원들 17명인가 8명을 갖다가 무슨 당원권 정지를 하고 이건 강목만 안 들었지. 그거 완전히 깡패 전당대회 한 거죠. 그 시발부터 불법이에요. 그거. 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차분하게 제3자로서의 역할도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라는 측근들 요구에 알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새로 지명을 하나요? 그럼 하나?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좀 시간을 봐가면서 뭐 지명할 수도 있겠죠. 예. 현역 의원보다는 뭐 원외에서 또 손학규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람도 있으니까 시간 좀 지나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SNS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손 대표가 그만두면 누가 하냐고 하지만 우리 당에는 인재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의견에는 근데요 하태경 의원은 하도 말이 바뀌고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너무 어지러워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뭐 하루가 멀다고.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발언이죠. 뭐 이렇게 당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손 대표 쪽에서는 이번 주에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하면 손 대표의 지도력이 다시 복원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당 오늘 뭐
패스트트랙 합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의견이신가요? 패스트트랙이 네. 사실상 선거제도 같은 거 그 개헌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말대로 이런 문제는 네.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네. 또 패스트트랙이 설사 통과되기도 어렵겠지만은 예.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 제도가 네. 과반수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 자기 지역구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예요. 그러면 이상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행 선거제대로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네, 지금 제도에다가 조금의 약간의 어떤 변화 같은 거는 네. 제일 문제가 이제 소선거 제도의 단점이 사표. 예.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네. 보완하는 거죠. 그것도 없었으면 근데 과연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또 별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조금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돈 의원께서 안철수 계열 출신이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안철수 계란이 있습니까? 다 붕괴된 지 오래됐는데 무슨 계열이에요. 그 웃기는 얘기 하지 맙시다. 예.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인가요? 그 안 의원하고 뭐 이태규 의원, 예, 이태규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하고 뭐 주말쯤 통화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안 전 대표가 돌아오나요? 돌아오든 말든 난 별로 관심이 안 두고 예. 온다면 네. 당 접수하러 오는 거죠. 근데 당 접수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연말 되면은 다 그 뭐 호남계 의원들 다 탈당하고 다 제각길 가면은 당이 비니까 네. 그 당에 당 대표 하겠다고 오는 건데 그 당이 뭐 껍데기뿐이지 뭐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시효가 다 끝났다고 봐요. 저희 금요일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과 시사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다. 끝났어요. 이미 대선 토론했었고 또 언젠가 어떤 어떤 방송에 예. 또 건물에서 쪼르륵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예. 희화가 돼가지고서 또 저는 뭐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그럼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좀 잠깐 좀 내년 총선 되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어느 세력으로 다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호남 출신이나 그 국민의당 쪽은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혜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한국당을 갑니까? 예. 갈생 생각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한두 명 의원들도 아마 갈 생각은 없고 예.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상징하는 개혁 보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있는 미래지향적 아젠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힘들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가 말하자면 통합한 게 대패착인데 이미 할 수 없고 네. 뭐 이런 것을 좀 불씨를 살려서 내년 총선에 어디 가서든 좀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최강 시사인가요? 박주선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3지대에서 새롭게 모일 수 있다.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 이런 분들이 저는 그 가능성도 이미 좀 그렇게 했으면 바른미래당이 성공을 했어야지. 제3지대가 되려 그러면 현재 바른미래당이 성공했었어야 됐다. 그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라고 그러는 게 완전한 중립에 다 진보 보수에서 섰고 그런 것은 조금 힘들고 네. 말하자면은 과거 영국 노동당이 너무 좌쪽으로 갔을 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그 토니 블레어 의원이 제3의 길을 주장해서 정당을 수정을 했죠. 예. 그 당시 이제 보수당은 보수당도 오른쪽으로 가고 노동당은 왼쪽 가니까 그 중간 지대에 자유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잠정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대실패를 해서 네. 그렇게 또다시 무슨 진보 보수 합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네. 현재 그 문재인 정부 가는 것이 좀 너무 일변도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실망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의견들. 거기도 안 가고 예, 윤 정부에 실망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은 또 그런 데는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뭐 확실한 유권자가 호남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 등등해서 뭐 다시 한번 평화당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고 보죠. 그럼 바른미래당은 해체가 되더라도 민주평화당 쪽은 민주평화당은 지금 특히 전남 광주 의원의 지역과 탄탄한 의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거긴 난 선거한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이상돈 의원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정당 보조금 50억 원 돈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깔끔한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럼 바른미래당의 지분이라든가 그러한 그 이권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탈당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총선 때까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나고 총선하고 이제 의원에 대한 다 부스러지면은 그때 그때까지 돈 다 안 쓰면은 국고에 반납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당법의 제일 문제 이게 박정희 때부터 유산입니다. 교섭단체. 인위적으로 양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프리미엄을 준 게 교섭단체예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면은 일단 뭐 다른 18석과 19석까지는 정당보다 보조금이 그냥 껑충 뜁니다. 그것만 일반 보조금뿐 아니라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도 커요. 그래서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지금 선거 치른 거예요. 지난번 지방선거. 국가에서 정부에서 받은 정당 선거 보조금 대 성과를 보면 최악입니다. 이게.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지원했지만 많이 했지만 이게 현행 그 정당법에 하는 전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 정당법에 해서 어떤 정당의 통합 같은 때 했더니 비례대표원들도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가족 부부는 이혼해도 이혼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당법은 분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은 이 질문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 지금 보시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제3지대 새로운 어떤 이 세력의 정착 이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말하자면 현 여당에 달렸어요.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슨 소득주 선장이랄까 뭐라 그러면 이게 정책을 축적된 경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그 교수가 쓴 책 한 권 이론 하나에 경도된 정책을 계속 쓰면은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있게 되면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뭐 박주선 의원이 말하는 그런 정당이 이제 자리가 없다. 좀 적어지죠. 근데 계속 이게 이른바 주류식으로 이념형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또 그렇지 않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력의 탄생은 현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전 정부가 좀 정책의 그 초기 2년간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좀 유연하게 바뀌면은 저는 오히려 좀 현 정부 유리해진다고 봅니다. 여당이. 알겠습니다. 자, 주요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구말리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 아주 싫어하시겠는데요. 아니, 나 제명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제명도 못 시키는 주제에.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심하잖아.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장외 투쟁 중입니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막말리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발언인데 지난번에는 그 외신을 인용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장외 투쟁에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요, 제1야당의 당대표가 대중 집회를 나가서 마이크 잡은 게 정말 오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기억해 보면은 87년 개원 전에
김대중, 김영삼, 네, 그리고 네. 거목이 네, 이 여의도에서 직선제 민주주의 그때 이후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서 노무현 전 촛불 시위, 대통령 때. 노무현 정권 때 예, 했는데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학법이나 국한된 이슈에 대해서였어요. 예, 예.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예비역 뭐 대령도 예비역들 시청 앞에서 시위 집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뭐 당 지도부 등등이 이따금 나와서 예. 뭐 격려하고 힘들어주기는 그랬었지. 음. 당이 총동원을 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마이크를 듣고서 예. 뭐 현 대통령이 김정은의 뭐 대변인이다. 예. 이거 완전히 이건 뭐 그 국적이잖아요. 국가의 적이라는 선포한 거잖아요. 예, 예. 나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좀 오버했다고 봅니다. 실책을 했다고 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을 국회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여당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척결돼야 되는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또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그 아젠다가 또 동력이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예. 탄핵 200석이 어떻게 한국당에 서 있습니까? 난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무슨 판단해서 이런 집회를 했는지 이 집회의 어떤 파급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했겠느냐. 네. 저는 그래서 역시 그 정치적 내공이 좀 부족해서 이런 패착을 뒀다고 봅니다. 네, 패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윤리위가 5.18 막말 논란을 빚은 김순례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징계를 각각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결정은 뭐 당연한 거죠. 왜냐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자체가 네. 뭐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하고 똑같은 맥이 같죠. 뭐 그러니까 알맞게 한 거예요. 황교안답게 한 겁니다. 네.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광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요 과거 제가 지금 한국당 전신도 있어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한국당 과거에 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 지도자가 아주 곤혹스러운 날짜가 몇 개 있습니다. 예, 예. 4.3 제주도에 가는 거 아주 예. 부담스러워요. 예, 예. 두 번째는 5.18 그 아주 곤혹스러운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소거일이죠. 네. 5월 23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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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지어 뭐 이게 완전히 뭐 당대표자니까 갈 수 없이 가서 뭐 허나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가서 이런 것이 그 진정성이 네. 없다고 봅니다. 난 그래서 저는 저도 한국당에 몸담은 사람, 과거 새누리당 몸담은 사람으로서 네. 그야말로 지금 보수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4.3과 5.18 같은데 네. 그 진정성 있게 가서 네. 거기서 추모할 건 추모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또 그거 인정할 수 어려운 부분도 있죠. 예, 예. 예를 들면 4.3에 과연 그 최초의 뿌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완에 남겨두더라도 네. 이런 우리 그 현수 여사의 아픔에 저 한국당 보수 정당이 그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아직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확 바뀌고 예. 그 지금 보수 정당의 그 지향이 예. 좀 확 바뀌지 않으면 이 가서 억지로 가서 하는 거 네, 네. 다 진정성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여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여쭐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하죠. 근데 지금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기로? 네, 예. 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제 어떤 기조로 가느냐. 네. 지금까지 2년간 왔었던 그 기조를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총선이나 심판을 앞두고 네. 좀 더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성적표가 좀 상당히 좀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택은 거기서 하는 거죠. 예.
9977님, 막말을 한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00님, 이상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정치 상황이 잘 정리가 되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끝으로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4월 15일이니까 그렇죠. 1년이 안 남았어요.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총선은 뭐 지금 지금 양당 구조에다가 예. 저는 뭐 정의당이나 뭐 등등등 좀 큰 제3당이 없더라도 좀 작은 말하자면은 정의당 등등 평화당 등등 또 그 틈새를 좀 차지하는 작은 정당이 몇 개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과는 별 차이 없고 바른미래당은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바른미래당에서 가져가기 어렵죠. 네. 그건 왜냐 그러면 첫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목정당 대회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자, 한 주간에 미리 보는 정치권 소식 정치구말리 오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